비 오는 날 한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집에서 단 한마디로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집을 무너뜨릴 사람이 될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쫓겨난 며느리, 억울함의 시작.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까지 제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두 손에 겨우 가방 하나를 쥐고 있었죠.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아이가 쓰던 작은 담요 하나뿐이었어요. 당장 나가요. 더는 못 봐주겠어요. 차갑게 들려온 목소리는 시어머니였죠.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망설임도 정도 없었어요. 어머니, 저 어디로 가라고요? 제가 겨우 꺼낸 말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더 냉정한 한마디였죠. 그건 내 알 바 아니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문은 제 얼굴 앞에서 그대로 닫혀버렸어요.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버려졌구나 하는 걸요. 남편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문이 닫히기 전 저는 분명히 봤어요. 거실 한쪽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을요. 여보 한마디만 해줘요. 나 쫓겨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죠. 제 눈을 피한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잔인했어요. 차라리 같이 욕을 했더라면 덜 아팠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손에 끌려 나오는 동안에도 그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죠. 엄마 말이 맞아.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저는 이 집에 시집와서 10년을 살았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집안일은 혼자 다 했죠. 명절이면 밤새 전을 부쳤고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런데 애도 제대로 못 낳는 주제에 뭘 더 바래요? 그 한마디로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게 제 죄였을까요? 병원에서는 남편 쪽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그걸 말하는 순간 이 집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을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그저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이렇게 쫓겨나는 결말이었어요. 비를 맞으며 계단을 내려오던 순간 발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차가운 바닥, 젖어버린 옷,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리. 그 모든 게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버림받은 자리, 그리고 또 다른 배신. 비를 피할 곳 하나 없이 저는 결국 근처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죠.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너무 많이 울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다 말라버린 걸까요? 조금 전 걸려온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서연 씨, 저희는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법무법인이라니요. 제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였죠.
지금 중요한 건이 있어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저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솔직히 말하면 당장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누굴 만날 정신이 아니었죠. 그런데 상대방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김서연 씨, 오늘 꼭 뵈어야 합니다. 이건 선생님 인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어요. 인생과 관련된 일이라니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제 인생에 대체 무슨 일이 더 남아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죠. 혹시 돈 문제인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기대가 됐어요. 사람은 바닥까지 떨어지면 사소한 희망에도 매달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를 잡았어요. 작은 카페였죠. 시간이 조금 남아 저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친정 엄마에게요. 엄마 나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목이 메어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왜 또 전화야? 너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 들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동네에 다 소문났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순간 손에서 힘이 풀릴 뻔했어요. 엄마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자존심은 이미 바닥이었죠. 그런데도 엄마라면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오지 마라.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엄마, 이혼당한 딸 들이면 내 동생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이 가슴을 그대로 찔렀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 소리만 들렸죠. 내가 좀 참지 그랬냐. 여자는 원래 참고 사는 거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도 시댁도 심지어 친정까지 모두가 저를 밀어냈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어요. 하하 진짜 끝이네. 눈물이 아닌 웃음이 나오는 건 이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선을 넘어섰을 때라죠.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까 그 번호였죠. 김서연 씨, 어디쯤이십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금 갈게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약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 선택이 저를 쫓아낸 그 사람들을 모두 무너뜨릴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3. 숨겨진 이름, 믿기 힘든 진실의 시작. 약속한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죠. 비 때문인지 손님도 거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구석자리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김서연 씨 맞으시죠?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딱 봐도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그는 서류 가방을 열며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갑작스럽게 연락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굉장히 단호했죠. 저희는 고 김정우 회장님의 유언을 집행하는 담당자입니다.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김정우 회장이라니요. 그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죄송하지만 잘못 찾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김서연 씨,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죠.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이게 뭐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 옆에 불하는 항목에 적힌 이름. 김정우.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저희도 처음에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검증 결과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내용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어요. 김서연 씨는 김정우 회장님의 친딸이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죠.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제 과거를 통째로 흔들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김서연 씨를 찾고 계셨습니다. 왜요? 왜 이제 와서요? 제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 때문에 김서연 씨는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가정이라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이해했죠. 그럼 지금까지 키워준 엄마는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밀어줬어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저를 이제야?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죠. 그리고 유언장에 김서연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두툼한 문서였죠. 김정우 회장님의 전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김서연 씨에게 귀속됩니다. 순간 숨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전 재산이요? 제 목소리는 거의 떨림에 가까웠죠.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전부입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쫓겨난 며느리였던 제가 지금은 모든 걸 상속받을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요? 그는 짧게 답했죠. 김서연 씨를 쫓아낸 그 가족들입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 계획된 배신.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떨림이 섞여 있었죠.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김서연 씨 시댁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멍해졌죠. 말도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몰라야 했어요. 그래야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설명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는 단호했죠.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최근 한 달간 통화 내역과 접촉 기록입니다. 종이를 넘기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 이름, 그리고 남편 이름, 그리고 법무법인 담당자와의 접촉 기록까지요. 이게 뭐예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죠.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 위독해지신 이후 상속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외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시댁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서연 씨의 존재도 확인됐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제가 쫓겨난 이유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를 못 낳아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었죠. 설마 일부러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 이유 없이 냉정해진 남편,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내쫓던 그날의 표정들.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넌 이제 필요 없다는 그 차가운 확신이었어요. 그럼 저를 쫓아낸 이유가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속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그대로 찢어놨죠. 상속 포기요? 네. 보통 이런 경우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몰아붙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저를 길거리로 내몰았다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마지막 감정이 떨어져 나간 거였죠.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버린 거였구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눈빛. 그건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엄마 말이 맞아.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건 설득이 아니라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던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준비되어 있다는 듯 바로 대답했어요. 선택은 김서연 씨에게 있습니다. 선택이요? 네. 그대로 포기하실 수도 있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카페 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는 느낌이었죠. 조금 전까지는 비에 젖은 채 쫓겨난 여자였는데 지금은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제가 가진 게 어느 정도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어요. 상위 1% 수준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결심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분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천천히 웃었어요. 아주 조용하게요. 그럼 해야죠. 그는 눈을 마주치며 물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되찾아야죠. 잠시 멈췄다가 조금 더 또렷하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돌려줘야죠. 버림받은 며느리의 선택, 그리고 첫 번째 반격. 카페를 나서는 순간이었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의 저는 갈 곳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김서연 씨,
뒤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춰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죠. 차 안은 따뜻했고 조용했어요. 그동안 제가 살던 집보다도 더 안정감이 느껴졌죠. 그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10년을 살았던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어요. 익숙한 동네, 익숙한 거리, 그리고 제가 쫓겨난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였죠.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 안에서는 지금도 저를 욕하며 웃고 있을지도 몰랐죠. 그 순간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김서연 씨,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죠.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회장님의 재산은 법적으로 김서연 씨 명의로 이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내에는 대부분 정리됩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이었죠.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동안은 저희 쪽에서 법적 보호와 자산 관리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법적 보호라니요.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를 바라봤어요. 시댁 쪽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바로 반응했죠. 어떻게요? 김서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상속 절차가 공개되면서 김서연 씨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확인됐습니다. 역시였어요. 그 사람들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찾는다니요. 접촉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받아줘야죠. 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받아주신다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죠. 네, 만나줘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래야 제대로 보이니까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눈치챘을지도 몰랐죠. 차는 곧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내려섰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로비. 그곳에 서 있는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내 자리였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십시오. 남자가 조용히 말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죠. 로비 바닥에 제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는 없었죠. 눈을 감으면 그 집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외면,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던 그 순간까지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제 끝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예상했던 대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발신자 이름은 남편이었어요. 6. 뻔뻔한 연락, 뒤바뀐 위치.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죠.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어요. 어젯밤까지도 저를 버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전화는 끊겼다가 다시 울리고 또 울렸죠. 집요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람처럼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일부러 아무 감정도 담지 않았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아, 어디야 지금? 그 말투, 어제까지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전화 왜 이제 받아? 계속 했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왜요? 짧은 한마디였죠. 그쪽이 잠시 멈칫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일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해라니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오해요? 그래, 엄마가 좀 심하게 말한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 말에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죠. 문이 닫히던 순간 그가 고개를 돌리던 모습.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죠. 그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일단 어디 있는지 말해봐. 내가 데리러 갈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왜요? 또 한 번 같은 말이었죠. 그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집에 와야지. 이렇게 밖에 있으면 어떡해. 집이라니요.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제가 나간 집이요? 조용히 되물었죠. 그는 잠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쫓아낼 때는 그렇게 쉽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다시 들어오면 된다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호텔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죠.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안 갈게요. 담담하게 말했죠. 그쪽에서 바로 반응이 왔어요. 뭐, 왜 안 와? 그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야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유 몰라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야, 김서연. 지금 장난해?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원래 모습이었어요. 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이혼 얘기도 나올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아주 작게요. 그래서요. 그는 잠시 멈칫했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라니, 너 진짜 왜 이래?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혼해도 돼요.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죠. 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덧붙였죠.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 그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죠. 야, 너 지금 무슨... 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대신 짧게 멈췄다가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죠. 이혼은 제가 할게요.
그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그리고 곧 보게 될 거예요. 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죠. 누가 버려진 건지요. 그리고 통화를 끊었어요. 7. 돌아온 며느리, 완전히 달라진 등장. 이틀 뒤였죠. 그 집 앞에 다시 서게 된 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비에 젖은 채 쫓겨나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어요. 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죠. 단정한 코트,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거울 속에서도 낯설 정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집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죠.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벨을 눌렀어요. 띵동. 익숙한 소리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시어머니였죠. 그녀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급하게 문을 더 열었죠. 아니,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 태도가 너무도 빠르게 바뀌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매일 닦고 정리하던 그 공간. 하지만 이제는 전혀 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아. 그 얼굴. 며칠 전까지 저를 외면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걱정이라니요. 저는 속으로 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꺼냈죠. 그날은 내가 좀 심했어. 그래도 가족끼리 그런 일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니?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았어요. 앉아서 얘기하자.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그 순간 느껴졌죠.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이제는 제가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를 눈치 보고 있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왜냐니 부부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가볍게 웃었어요. 부부요? 짧게 되물었죠.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아니야?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그 종이를 바라봤죠. 잠시 후 그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상속 관련 문서였죠.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 김서연.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표정. 며칠 전 저를 쫓아낼 때의 그 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죠. 남편이 급하게 부정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아니라고요? 제가 말을 끊었죠. 그리고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왜 그 타이밍에 저를 쫓아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예요.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죠. 그리고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8. 드러난 본색, 무너지는 가족. 제가 일어서자마자였죠. 그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의 어색한 웃음, 억지로 만든 다정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래, 다 알았으면 됐잖아. 말투가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그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서운하다는 거니?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서운해서요? 제가 조용히 되묻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가워졌죠. 어차피 너도 우리 집 떡 많이 봤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덕이요? 제가 낮게 되묻자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아니니? 빈손으로 시집 와서 이 집에서 10년이나 살았으면 된 거지. 남편은 그 말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더 역겨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죠. 애도 못 낳는 며느리 계속 데리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다 끝난 감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죠. 필요 없으니까. 그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10년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그 정도 가치였던 거죠. 남편이 그제야 나섰어요. 엄마, 그만해. 하지만 그 말조차도 저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짧게 말했죠. 그리고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 말에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잠깐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잖아. 그 말이 참 우습게 들렸어요. 그렇게까지요? 제가 되묻자 그는 말을 더듬었죠. 아니, 그러니까. 상속 얘기 나온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들릴 줄 몰랐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족은요. 잠시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죠. 아, 김서연. 그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너 그렇게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들릴 줄 알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문고리를 잡고 조용히 말했죠. 걱정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덧붙였어요. 제가 다시 올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이미 준비된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집은 완전히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다음이었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서연 씨, 이제 다음 단계로 가시죠.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다음 단계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되돌려드릴 차례입니다. 9. 시작된 몰락, 되돌아오는 데가 며칠 뒤였죠. 아주 조용하게 일이 시작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집 안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처음은 남편이었죠. 회사에서였어요. 김 과장님, 잠깐 들어오시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호출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받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죠. 회사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차가운 말이었어요. 그는 당황해서 말했죠. 아니, 제가 왜요? 실적도 문제없고, 하지만 돌아온 건 이미 결정됐다는 표정이었죠.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위에서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그는 더 말하지 못했죠. 그날 오후 그는 짐을 싸서 회사에서 나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잃은 채 거리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또 다른 일이 벌어졌죠.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죠. 그녀 손에는 한 통의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대출 상환 통보서였죠. 그 집,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은 대출로 겨우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출이 갑자기 회수되기 시작한 거였죠. 이럴 수가 없어. 이건 분명히 이상한 거야.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상환 기한은 단 일주일. 그 안에 돈을 못 갚으면 집은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였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엄마.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돌아봤어요. 왜 그런 얼굴이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나 회사 잘렸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죠. 뭐라고? 오늘 갑자기 통보받았어.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죠. 김서연. 그리고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죠. 띵동. 두 사람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그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조치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둘씩 물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붙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그 모든 장면은 이미 시작된 결과였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시각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진행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죠.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집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물었어요. 계속 진행할까요? 저는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10. 무너진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애원. 집안은 이미 엉망이었죠. 붙어있던 딱지들, 정리되지 않은 짐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두 사람.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남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직장도, 집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자존심까지요. 그때였어요.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죠. 엄마.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거 서연이야.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죠. 뭐? 이거 다 서연이가 한 거야. 그녀는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그날 서연이 보여주던 눈빛이 떠올랐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계집애 이를 악물었죠. 감히 우리를. 분노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죠. 현실이 더 빠르게 덮쳐왔으니까요.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빌어야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으면 살려줄 수도 있잖아.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가자. 짧게 말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제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그 시각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그 모든 게 이제는 낯설지 않았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서연 씨, 손님이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불과 며칠 전까지 저를 내쫓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쿵. 무거운 소리가 울렸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살려다오.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죠.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이제는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제발. 그의 목소리도 무너져 있었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머릿속에 겹쳐졌어요.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저, 문을 닫던 그들.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순간과 정확히 겹쳐졌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요? 짧은 한마디였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때는 왜 안 잡았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늦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도 다급하게 말했죠. 뭐든지 할게. 진짜 다 할게.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죠. 이미 했어요. 두 사람이 멈췄어요. 저는 또박또박 덧붙였죠. 당신들이 이미 선택했어요. 10일. 완전히 뒤바뀐 관계. 마지막 한마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사무실 안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제 마음에 전혀 닿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감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진짜로 내가 다 잘못했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이 참 가볍게 들렸어요.
예전에 저는 그 말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히 믿었겠죠. 그래서 참고 또 참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꺼냈죠. 일어나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두 사람의 눈빛에 희망이 스쳤죠.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저는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그들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끝났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났어요. 짧고 분명하게요.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 말이 공기를 완전히 갈라놨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서연아 가족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단호했죠. 가족이었어요. 과거형이었어요.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정리해버렸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 질문이 너무 이기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죠. 그건 짧게 멈췄다가 또박또박 이어갔어요. 제가 쫓겨나던 날 제가 했던 고민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이제 직접 해보세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떨어졌죠. 저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리해주세요. 그는 짧게 답했죠. 알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말했죠. 저는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12. 모든 것이 끝난 뒤 새로운 시작.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며칠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죠.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웠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들이 모두 내려간 느낌이었죠.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조용히 올라탔죠. 차가 출발하자 도시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였죠.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서연 대표님, 오늘 일정 관련해서 확인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대표님, 그 단어가 아직은 조금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가 받아야 할 이름이었죠.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남에게 휘둘리던 사람도 참기만 하던 사람도 아니었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죠. 이제 시작이네요. 사람은 쉽게 버릴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